2026년 새해 첫날 전 세계 언론이 한 가지 뉴스에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왜 역사인지 아십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현재 전 세계에서 단 6개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전략 무기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들 강대국의 반열에 대한민국이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미국은 70년 동맹인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호주는 2021년 오커스 협정을 맺고도 핵잠수함을 받기까지 20년에서 3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10년 안에 독자 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의 핵잠수함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모든 의문의 답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력의 비밀까지 말입니다. 먼저 핵잠수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것이 게임 체인저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작동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약 2주 정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흡입해야 합니다. 이 순간 잠수함은 적의 레이더와 위성에 노출됩니다. 은밀함이 생명인 잠수함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입니다. 소형 원자로가 탑재되어 있어 이론상 무제한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심지어 1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원자로가 생성하는 에너지로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승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식량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을 바다의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절대 무기입니다. 적국 입장에서는 이 유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단 6개국뿐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형 원자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잠수함을 수십 년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둘째, 방사능 차폐 기술입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야만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 그리고 방산 기술이 모두 최고 수준으로 융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이 독자 개발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성능이 뛰어난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일러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핵잠수함 설계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HD현대와 하나오션,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준비해온 것입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국의 기술 수준을 면밀히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미국은 이 시점에 한국에 이 민감한 기술을 주기로 결정한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해군의 절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은 2054년까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66척을 건조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취역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단 24척뿐입니다. 무려 42척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조선소의 현실입니다. 숙련된 조선 인력이 급격히 감소했고 납기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척을 건조하는데 예상보다 2년에서 3년이 더 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성입니다. 현재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고난이도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LNG 운반선 수주에서는 한국 3사, 삼성중공업, HD현대, 하나오션이 글로벌 시장의 80%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이 왜 중요할까요? 이 배는 영하 163도의 급저온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작은 오차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박 중 하나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런 초고난이도 선박을 마치 공산품처럼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납기 준수율을 보십시오. 한국은 99%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배를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은 60%도 안 됩니다. 조선업에서 납기는 곧 신뢰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소를 탐낼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하나그룹은 2023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름하여 필리조선소입니다. 당시 이 조선소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숙련 인력은 떠났고 시설은 낙후되었으며 주문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인수한 지 단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수습생 모집에 12대 1의 경쟁률이 붙었습니다. 망해가던 조선소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축구장 70개의 크기의 이 거대한 조선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0월 30일 이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입니다. 하나와 함께 우리는 미국 조선업의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필요성입니다. 지금 태평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중국은 급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핵잠수함을 빠른 속도로 건조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이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보십시오. 중국의 바로 앞마당입니다. 서해와 동중국해는 중국 해군의 주요 작전 해역이고 한국은 이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 확보, 동북아 해양 패권 판도 변화 예상.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방 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호주는 오커스 협정을 통해 핵잠수함을 받기까지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 안에 독자 건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원자력 기술력이 그만큼 앞서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해군 관련 게시판에서는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용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품질은 믿을만한가? 그러자 다른 사용자가 즉각 답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LNG선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영하 163도에서 작동하는 초정밀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핵잠수함을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더욱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은 우리를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우리 해군의 모든 움직임이 노출된다.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한국의 핵잠수함을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군사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특히 동중국해와 서해 해역에서 중국 해군의 작전 자유도가 크게 제약될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도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일본도 보유하지 못한 핵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한다. 일본 방위력 강화 시급.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5채널에서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한국에게 뒤처졌다.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조선도 이제 핵잠수함마저.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일본 자위대는 핵잠수함 도입을 긴급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호주는 2021년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소요 시간이 20년에서 30년입니다. 반면 한국은 10년 안에 가능합니다. 호주 국방 전문지 디펜스 커넥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원자력 기술력이 호주보다 훨씬 앞서 있다. 한국이 호주를 추월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그 답은 하나그룹의 놀라운 변신 그리고 K조선의 진화에 있습니다. 2023년 하나그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이 조선소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은 이미 떠났고 시설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낙후되었으며 주문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화는 이 조선소를 1억 달러 약 1,3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망해가는 조선소를 돈 주고 사는 거지? 그런데 한화는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위치입니다. 이 조선소는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유일한 대형 조선소입니다. 미 해군의 주요 기지들과 가깝고 대서양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모입니다. 이 조선소는 축구장 70개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대형 선박과 잠수함을 동시에 여러 척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화는 1년 동안 이 조선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낡은 시설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한국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을 파견해 현지 인력을 재교육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수습생을 모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대 1의 경쟁률이 붙은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30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 조선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수백 명의 조선소 노동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이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입니다. 한화와 함께 우리는 미국 조선업의 위대한 부활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시작입니다. 현재 한화 필리 조선소는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건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54년까지 단계적으로 10척을 발주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K조선의 진화입니다. 과거 한국 조선소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민간 상업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한국은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건조합니다.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명확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배수량 5,000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을 4척 이상 건조합니다. 완성 시기는 2030년대 중반입니다. 건조 장소는 두 곳입니다.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합니다. 동시에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며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실전으로 배웁니다. 이것을 투트랙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이제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전략 무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조선과 방산이 융합되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인 2035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중국의 진짜 두려움을 이해하려면 핵잠수함이 실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적의 전략 핵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전략 핵잠수함은 SLBM, 즉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바닷속을 이동하며 언제든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최종 전략 무기입니다. 북한은 최근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러 척의 전략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4형 진급 전략 핵잠수함은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태평양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반도 주변 해역, 특히 서해, 동중국해, 동해에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잠수함이 6개월 동안 잠수한 채로 특정 해역을 감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해군은 어디에 한국 잠수함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바닷속을 이동하며 중국 함정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모두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에 전달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노출되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자유로운 작전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4척을 배치하면 동중국해와 서해, 그리고 동해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 해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만 문제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한국의 핵잠수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미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중국 잠수함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 모든 정보가 미국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경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경제 협력 파트너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재적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북아의 해양 패권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이 새로운 구도에서 결정적인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6년 한미 양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에 관한 정식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첫 번째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가 시작됩니다. 한국 기술진이 미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핵잠수함 건조의 모든 노하우를 실전에서 배우게 됩니다. 2030년 드디어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이 진수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35년 한국형 핵잠수함 4척이 모두 배치 완료됩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10년 후 한국 해군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핵잠수함 4척, KDDX 차기 구축함 6척, 그리고 장보고 3급 디젤 잠수함들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세계 최강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게 됩니다. 2026년 새해의 첫날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민간 선박을 만들던 나라가 이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전략 무기를 만듭니다. LNG선과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던 그 기술이 이제 핵잠수함을 만드는 기술로 진화했습니다. 미국이 인정하고 중국이 두려워하고 일본이 초조해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그룹이 망해가던 미국 조선소를 1년 만에 되살려냈고 K조선이 방산과 융합되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바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인 2035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바다의 유령,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이라는 최첨단 전략 무기까지 독자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기술에 대한 집념,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때문입니다.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했을 때 세계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습니다. 1990년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입니다. 한국이 정말 10년 안에 핵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을까? 일부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낼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도전에서 그랬듯이 말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핵잠수함 4척이 아닙니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잠재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의 능력,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따라잡는 한국의 속도, 그것이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납기 준수율 99%를 신뢰합니다. 미국은 한국 조선소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무기인 핵잠수함 건조를 한국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날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10년 후 한국의 핵잠수함이 태평양을 조용히 항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바다의 유령,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자유진영의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대되시나요? 10년 후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역사적 여정을 지켜봅시다.